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것이 실제로 건강에 해로울 수 있을까요? 물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특정 습관과 결합되면 구토에서부터 장기적인 장기기관 스트레스까지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아침에 수분을 보충하는 것의 이점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찬양하지만 이를 부주의하게 실천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 언급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는 특히 고령자에게 해당되며 이들의 신체 시스템은 더 민감하고 강한 반응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피곤함을 느끼고 다른 사람들은 심장이 빨리 뛰거나 차가운 땀을 흘리기도 하며 또 다른 이들은 이유를 모르고 몸에 이상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연결고리는 쉽게 간과될 수 있지만 그 작용 원리를 이해하게 되면 모든 것이 훨씬 더 명확해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아침에 물을 마시는 것이 유익하기보다는 해로울 수 있는 5가지 일반적인 실수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각 실수는 많은 사람들이 간과하는 잠재적인 위험을 대표하며 마지막 실수는 아침 습관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갖게 해줄 것입니다. 소화기 건강을 유지하고 심혈관 건강을 안정적으로 지키며 맑은 정신을 유지하고 싶다면 저희와 함께 계속 지켜봐 주세요. 이번 영상에서 배울 내용은 이번 주에 가장 놀랍고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번. 빈속에 차가운 물을 마시는 것. 이것은 상쾌하게 느껴질 수 있고 심지어 잠시 정신을 맑게 할 수 있지만 일어나자마자 차가운 물을 몸에 부어 넣는 것은 당신의 시스템에 불필요한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가 완전히 비어 있을 때 더욱 그렇습니다. 밤 동안 당신의 내부 장기들은 부드러운 리듬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었습니다. 혈관은 약간 수축하고 소화 시스템은 휴식 상태에 있었죠. 그리고 갑자기 차가운 물을 소화관에 붓는 것은 자동차 엔진이 아직 예열 중일 때 브레이크를 밟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소화 과정을 방해하고 위 근육을 긴장시키며 혈관이 몸을 새로운 하루로 쉽게 전환시키기 위해 확장하려는 순간에 혈관을 수축시킵니다. 문제는 물이 아니라 온도입니다. 차가운 물은 몸이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 추가적인 에너지를 소비하게 만듭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대사 속도가 느린 고령자에게는 심혈관 시스템에 불필요한 압박을 가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두통이나 지나가는 현기증, 가슴에 계속되는 차가움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정신이 맑아지는 신호가 아니라 몸이 예상치 못한 자극에 저항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여기서 67세인 서연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서연 씨는 매일 아침 냉장고에서 차가운 얼음물 한 잔을 마시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 물이 목을 깨끗하게 해주고 상쾌하게 해주는 느낌이 좋아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위는 경련을 일으키고 손은 차가워지며 아침의 소화 과정이 느려졌습니다. 의사와 상담 후 그녀는 몇 주간 실온의 물을 마셔보라는 권유를 받았습니다. 그 변화는 뚜렷했으며 그녀의 위는 더 이상 경련을 일으키지 않았고 손도 더 이상 떨리지 않았으며 아침이 훨씬 평온하고 편안해져서 반응이 적어졌습니다. 우리는 종종 불편함이 노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하지만 많은 작은 통증과 불편함은 더 이상 몸의 요구에 맞지 않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차가운 물은 25세에는 활력을 느끼게 했을지 모르지만 75세에는 그보다 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당신이 몸에 충격을 주는 무언가로 아침을 시작하고 있다면 한 걸음 물러서서 몸이 부드럽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몸의 온도와 비슷한 물을 선택하고 당신의 기관들이 받을 자격이 있는 존경을 주세요. 결국 그 기관들은 당신을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이끌어왔는지를 기억하세요. 2번. 너무 빨리 마시거나 한 번에 마시기. 목이 마를 때 한 번에 물을 많이 마시고 싶은 유혹이 들 수 있습니다. 즉시 목이 풀리는 느낌이 매우 만족스러울 수 있지만 특히 아침에 일어난 직후 몇 분 안에 물을 너무 급하게 마시면 몸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고 깨어있는 상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신체 각 시스템이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의 점막은 아직 준비되지 않았고 심박수는 조절 중이며 혈압은 재조정되고 있습니다. 실온의 물이라 할지라도 한 번에 너무 많이 마시면 배가 불러지거나 어지러울 수 있으며 일부 사람들에게는 구토감이나 원인불명의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빨리 마시면 몸은 그만큼 들어온 물을 처리할 시간이 부족해지며 신장은 과도하게 작동하고 전해질 균형이 불안정해져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장이 갑자기 팽창하여 가스가 차거나 역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점에 더 주의해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체내 수분 조절 능력이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더 신중하게 수분을 보충해야 합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효과적인 수분 보충이 오히려 여러 반응을 일으켜 기분을 더 좋게 만드는 대신 나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72세의 헌우 씨는 수분 보충을 생활 습관으로 삼고 있는 트레이너입니다. 그는 절대 빼먹지 않는 아침 습관이 있습니다. 일어나서 몸을 스트레칭하고 발이 바닥에 닿기 전에 물 한 병을 마십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몇몇 아침에 이유 없이 어지러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사를 거르지 않았고 탈수도 없었지만 자신의 습관을 의사에게 설명한 결과 문제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몸이 안정될 시간도 없이 과도하게 물을 마신 것이었습니다. 그 후 물을 15물결표 20분 동안 천천히 마시기 시작하자 증상이 사라졌습니다. 수분 보충에는 리듬이 있으며 특히 아침에 이 리듬을 존중하는 것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을 한 모금씩 천천히 마시면 몸이 물을 더 효율적으로 흡수하고 신장에 부담을 덜어주며 전해질 농도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물을 급하게 마시지 말고 그것을 의식적인 위례로 생각해보세요. 일어나서 잠시 숨을 고르고 한 모금씩 부드럽게 마시며 몸이 물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해보세요. 몇 분만 더 하려 하면 하루 종일 불편함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2번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고 새로운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3번. 아침 식사를 거르고 물만 마시는 것은 건강하고 규칙적인 습관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큰 잔의 물을 마시고 아침 식사는 건너뛰며 자신이 몸에 이로운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노인의 경우 이 습관은 은밀하게 에너지를 감소시키고 혈당을 낮추며 결과적으로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어 회복이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물은 매우 중요하지만 음식을 섭취하지 않고 물만 마시면 신체 시스템을 제대로 안정시킬 수 없으며 그로 인해 피로감, 짜증, 머리가 멍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러한 증상의 원인을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일어날 때 몸은 금식 상태에 있으며 혈당이 낮고 뇌는 연료를 필요로 하며 근육은 영양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순환을 시작하고 세포에 수분을 공급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뇌와 몸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 필요한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을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만약 바로 커피를 마신다면 그 효과는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몸을 자극했지만 그것이 안정되기 전에 자극을 준 것이기 때문에 아침 중반에 불안하거나 짜증을 느끼거나 감정이 평탄해지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나이나 스트레스 혹은 수면 문제로 오해될 수 있지만 사실 그것은 단지 영양 부족에 대한 신호일 뿐입니다. 72세의 영선 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아침을 간소화하려고 시도했습니다. 물이 신진대사를 촉진시키고 간헐적 단식이 유행하고 있다는 글을 읽고 아침을 거르고 점심까지 물만 마시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체중이 조금 줄었지만 이후 피로감이 쌓였고 기분이 우울해지며 기억력에도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녀의 딸은 대화 중에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그녀를 발견했습니다.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을 때 큰 건강 문제는 없었고 단지 아침에 안정적인 혈당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침에 단백질이 풍부한 간단한 식사를 추가하자, 예를 들어 계란과 과일 또는 오트밀과 견과류를 섭취하자 에너지가 회복되고 집중력이 더욱 날카로워지며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아침을 거르는 것이 무해하거나 심지어 칭찬받을 만한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특히 약물 관리나 호르몬 변화가 있는 나이 든 사람에게는 위험한 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침 식사는 불꽃의 연료를 공급하는 나무와 같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불꽃은 약해지지만 그것이 있으면 불꽃은 일정하고 강하게 타오릅니다. 물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모든 일을 혼자 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 당신이 물만 마시고 하루를 시작하며 적게 마시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작은 조정일 수 있습니다. 몸의 수분과 영양소를 모두 제공해 주세요. 그것이 몸과 마음을 완전히 깨우는 방법입니다. 4번. 플라스틱 병에 물을 담아 밤새 두기. 가끔은 위험이 물 자체가 아니라 그 물을 담고 있는 용기에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밤에 침대 옆에 플라스틱 물병을 두고 아침에 수분을 유지하기 위한 편리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병을 너무 오래 두면, 특히 따뜻한 방이나 직사광선 아래에서 두면 물에 화학물질이 스며들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주요 걱정거리는 BPA라는 화합물입니다.
이 물질은 오래된 플라스틱이나 품질이 낮은 플라스틱에 자주 포함되어 있습니다. BPA 프리라고 표시된 병도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면 대체 화학물질이 비슷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온도와 시간이 영향을 미칠 때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화학물질들은 내분비 교란 물질로, 이는 이들이 체내 호르몬을 모방하고 신체의 분비선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당뇨병, 혈압, 갑상선 문제를 관리하고 있는 노인의 경우 아주 작은 양의 추가적인 교란도 모든 균형을 깨뜨릴 수 있습니다. 증상은 즉시 나타나지 않지만 몇 주나 몇 달 후에는 피로감이 더해지고 기분 변화나 소화 과정에 변화가 생길 수 있으며 이 모든 것이 침대 옆에 놓인 무해한 습관이 원인일 수 있음을 깨닫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78세의 혜진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혜진은 매일 아침 충분한 물을 마시기를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는 항상 플라스틱 물병을 침대 옆에 두고 수돗물로 병을 채워 몇 주 동안 재사용하며 아무런 의심 없이 사용했습니다. 그 물병은 따뜻한 전등 근처에 놓였고 때로는 직사광선 아래에 있었습니다. 점차 그는 식사나 약물과는 관련이 없는 두통과 복부 팽만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더 많은 자료를 읽고 영양 전문가와 상담한 후 유리병과 스테인리스 통을 사용하기로 하고 물병을 밤새 두는 습관을 중단했습니다. 몇 주 후 그의 증상은 개선되었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에너지가 안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보잘것없는 노출을 간과하기 쉽지만 특히 그것이 해롭지 않아 보일 때 노화된 몸에 있어서는 화학물질에 대한 각 노출이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의 간은 더 열심히 일하고 호르몬은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싸우며 당신의 시스템은 외부 요인에 더 취약해집니다. 만약 당신이 플라스틱 병을 재사용하거나 부드러운 용기에 물을 두고 잠자리에 든다면 이제는 이를 재고할 때가 된 것일 수 있습니다. 유리병을 선택하고 스테인리스 통을 선택하거나 적어도 아침에 깨끗한 용기에 물을 채우고 밤새 물병을 위존하지 마세요. 이것은 간단한 변화일 수 있지만 때때로 가장 간단한 변화가 가장 큰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이 영상을 보고 이 정보가 유용하다고 느끼신다면 댓글에 4번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하고 알림을 설정하셔서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도록 하세요. 여러분의 지원은 저희가 좋은 콘텐츠를 계속 만들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배가 너무 고프거나 너무 배부를 때 물 마시기. 약을 복용한 후 아침은 매우 민감해질 수 있으며 특히 밤새 금식한 후 몸이 다시 리듬을 찾으려고 할 때 그렇습니다. 많은 노인들에게 아침은 약을 복용하는 시간입니다. 고혈압 약, 갑상선 약, 진통제. 이 작은 캡슐들은 큰 책임을 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약을 복용하는 방법, 특히 물과 음식과 관련하여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일부 약을 복용한 후 물을 많이 마시면 구역질, 위 불편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약의 효과가 감소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약은 음식을 함께 복용해야 하고 다른 약은 공복에 복용해야 하지만 많은 양의 물과 함께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약은 위산의 변화와 잘 반응하지 않는데 이는 당신이 무엇을 마시고 어떻게 마시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화 시스템은 단순한 수동적인 튜브가 아닙니다. 그것은 효소, 액체 및 시간의 균형 잡힌 민감한 시스템입니다. 특히 배가 비어 있을 때나 대식을 한 후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흡수 과정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는 약에서 충분한 이점을 얻지 못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더 나쁘게는 이유도 모른 채 위 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80세의 여성인 명희 씨의 사례를 살펴봅시다. 그녀는 아침마다 그녀가 먹은 음식과 명확한 관련이 없는 구역질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혈액 검사 결과는 정상적이었고 식사는 규칙적이었지만 매일 아침 갑상선 약을 큰 물 한 컵과 함께 복용한 후 30분 뒤 그녀는 구역질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의사는 그녀가 공복 상태에서 너무 많은 물을 너무 빨리 마시고 식사 전 위가 적절히 조정될 시간이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약을 복용할 때 작은 물 한 모금으로 바꾸고 아침 식사를 먹기 전에 45분을 기다리자 구역질이 완전히 사라졌고 심지어 다음 혈액 검사 결과는 약이 더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랫동안 같은 약을 복용해왔다면 아침에 위가 얼마나 민감한지 쉽게 간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몸은 변하고 반응도 변하며 우리가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면서 몸의 소리를 듣고 가정하는 대신 조절할 기회를 가지면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구역질을 느끼거나 약이 예전처럼 효과적이지 않은 것 같다면 무엇을 마시고 언제 마시며 얼마나 마시는지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것은 간단한 변화일 수 있지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생각들, 아침 습관은 매우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하루 리듬, 에너지, 집중력을 설정합니다.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물을 마시는 것이 많은 칭찬을 받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맞는 해결책은 아닙니다. 사실, 물은 신중하게 사용될 때만 유용합니다. 우리가 서두르거나 과도하게 하거나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무시할 때 본래 유익한 것이 조용히 해로울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의 시스템이 더 민감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고령자에게 특히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체 시스템은 보통 더 민감하고 강하게 반응합니다. 신장, 소화 시스템, 심혈관 시스템 모두 시간, 균형, 그리고 맥락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당신의 몸은 매우 민감한 상태에 있습니다. 호르몬이 변하고 혈압이 조정되며 전해질 수준이 낮습니다. 만약 당신이 잘못된 방식이나 부적합한 도구로 시스템을 과도하게 부하를 걸면 즉시 부작용을 느끼지 않을 수 있지만 그것이 부작용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한때 신선하게 느껴졌던 것이 이제는 거칠게 느껴질 수 있고 한때 해롭지 않았던 것이 이제는 조금 더 신경 써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인식입니다. 오늘의 몸을 지원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 20년 전이 몸이 아니라 오늘의 몸을 말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큰 모금을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마시는 것일 수 있고 물을 조금 따뜻하게 하거나 물을 마시기 전에 뭔가를 먹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것은 결국 너무 많이 재사용한 플라스틱 병을 버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거대한 변화가 아니라 신중한 변화이며 종종 바로 그런 신중한 변화들이 우리가 세월을 지나며 편안함, 명료함, 자신감을 보호하는 방법입니다. 작은 일들이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데 시간을 들였다는 것은 당신에 대해 뭔가를 말해줍니다. 그것은 주의 깊고 관심을 가지며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여전히 자신의 건강에 투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태도만으로도 당신은 당신의 날들을 더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멈추지 말고 내일 아침에 이 중 하나를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습관으로 하지 말고 존중으로 대했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세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의견을 듣게 되어 매우 기쁩니다. 이 비디오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오늘 배운 점과 그것을 생활에 어떻게 적용할 계획인지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은 저희에게 매우 중요하므로 주저하지 말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읽는 것이 저희에게 큰 동기와 격려가 됩니다. 이 비디오가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저희가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들어 여러분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영감을 줄 수 있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다시 만나요.